시작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제가 용산에 유튜브 영상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 블록만이 아니라 저희가 전반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설계사무소가 용산에 있어요. 용산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는 온 지가 한 13년 됐나요? 14년 동안 용산에 설계사무소 하면서, 제가 이제 아파트 설계 전문은 아닙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 때 서울시 이제 도시 건축 심의위원 한 7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박원순 시장 때 서울시장?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좀 편하게 하셔도 되거든요. 좀. 너무 이게 딱딱한 자리는 아니니까. 예.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 때. 제가 총괄 했거든요. 도시계획심의. 제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재개발을 다 취소했습니다. 예. 재밌죠? 저는 땅콩주택 만들었고요. 도시라는 게 도심 재생이 필요하다는 쪽에 제가 좀 전문입니다. 도시설계 전문이 도심 재생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용산은 또 재개발을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심 재생이 정답도 아니고요. 재개발이 정답은 아니고, 어떤 데는 재개발이 필요하고 어떤 데는 도심 재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제 도심 재생이 전문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명박 시절 때는 도시 재생 절대로 안 돼. 전 지역이 다 재개발만 해야 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 때는 재개발이 절대 안 돼. 다 도심 재생을 해야 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거 너무 정치적으로 풀더라고요. 이 시스템을. 도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도시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게 정책적으로 갑자기 이제 재개발이 붐이야, 도심 재생이 붐이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도심 재생이 필요합니다. 종로일 때는 도심 재생이 필요해요. 재개발이 아니라. 근데 제가 생각하는 용산은 재개발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이제 역세권 활성화거든요. 역세권 활성화에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역세권 활성화라는 거는 기존 전 도시를 보시면 이제 수평적으로 도시를 개발합니다. 수평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 신도시 가보시면 전형적인 수평 도시예요. 신도시 가보시면 여기는 아파트지구,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공원,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런 도시 설계가 우리 여태까지 했던 도시 설계인데, 오세훈 시장이 오면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이 아니라 수직 중심으로 이제 바뀝니다. 수직 중심으로 만든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죠? 수직으로. 어딘지 아시는 분? 송도요? 아니, 외국의 사례. 싱가포르는 아니고요. 일본입니다. 일본이 역 주변만 가면 밀도가 높죠. 역 주변을 고밀도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역 주변에 고밀도 개발이면 어떻게 될까요? 복합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저층부는 상가, 그 다음에 고층부는 아파트. 그래서 수평이 아니라 수직 방식으로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예. 서울도 마찬가지로 일본처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역 주변은 고밀화가 되는 게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어떻게 될까요? 서울의 역 주변으로 고밀화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큰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재개발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왜 서울시가 역 주변에 고밀화를 할까요? 용적률 풀어주면서. 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전국의 인구가 서울로 몰립니다. 그거는 결정된 상황입니다. 네. 많은 젊은 친구들은 다 서울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도시 사업 비즈니스가 이제는 안 됩니다. 거꾸로죠. 서울에서 뭐 쾌적한 지방도시를 갈까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혁신도시 사업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다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일본의 도쿄의 역 주변으로 고미라 했던 이유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 흐름을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죠? 반대로 지방은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결정된 상황입니다. 이거를 바꿀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 주변으로 고미를 하는 정책은 결정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용적률을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이거를 만든 게 아니고요. 이제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 이거를 무슨 말도 안 돼, 도심 재생해야 돼,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밀도가 높아지는 고미를 할 수밖에 없는 일본의 도쿄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 주변에 이제 수도, 그 역 주변을 중심으로 수평이 아니라 수직 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선형 상업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역 주변 개발에 노선형 그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뭐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서울시가 발표한 게. 역세권 활성화와 뭐가 있을까요? 아니, 재개발 공부들 하고 오신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역세권 활성화와 역세권 시프트. 두 가지가 있죠. 네. 역세권 시프트는 뭐죠? 역세권 시프트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완전히 틀린 사업입니다. 역세권 시프트 저쪽에 하고 있죠? 효창동, 원효로 일가에 두 군데가 진행하고 있어요. 역 주변에 고밀화 시키는 건 맞는데 거기는 용도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용도로 가요. 그럼 서울시가 아파트 용도로 풀어주는 건 뭐죠? 아파트로 풀어주는 건 뭐죠? 임대 아파트가 많아요. 그래서 시프트입니다. 그래서 주로 임대 아파트. 서울시가 토지의 30%를 뺏어가요. 서울시가 우리가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역세권 시프트 할 거예요. 우리 동의할게요. 그러면 서울시가 토지를 30%를 가져가는 거예요. 서울시가 30% 가져가서 임대 아파트 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프트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활성화는 뭘 질까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여러분들 공짜 없습니다. 용적률 상향해주는 대신 대가를 줘야 돼요. 서울시에. 나눠 먹는 겁니다. 역세권 활성화는 뭘 줄까요? 오피스요? 상가? 그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이에요. 그 지역에 필요한 게 뭐죠? 아, 우리는 여기는 청년들의 상가를 위해서 상가가 필요하다. 아니면 공용주차장이 필요하다. 아니면 도서관, 체육관 이런 것들로 기부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뭐냐? 그거를 구청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발표가 돼요. 원효로 상가는 역하고는 멀습니다. 그쵸? 원효로 상가는 역하고 멀어요. 역 주변이 역세권 활성화잖아요. 근데 역 주변에 이제 밀도를 주는 건데 원효로 상가. 여기는 지금 원효로 상가 분들 오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네. 원효로 상가는 여기 멀어요.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원래 안 됩니다. 근데 노선형 상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길가에 노선형 상업이 있죠. 노선형 상업비를 이거 정비해야 된다는 거는 10년 전부터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노선형 상업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노선형 상업이? 이상하게 길가에 얇은 상업적 띠가 있어요. 이렇게. 그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런 데가 서울시에 꽤 있습니다. 이상하게 얇은 띠만 이렇게 빨갛게 있어요. 그리고 뒤는 일반 주거야. 그게 왜 생겼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생겼을까요? 도로를 확장하잖아요. 도로를 확장하면서 인센티브를 준 거예요. 도로가 좁으니까 내 땅 절반은 날리게 생겼잖아요. 그럼 땅 주인이 오케이 할까요? 아니야, 그 나머지 땅은 내가 상업적으로 바꿔줄게. 그 동의하에 도로가 넓혀지면서 그 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원효로가 상업띠가 있어요. 옛날에는 도로가 좁았거든요. 그걸 넓히면서 도로가 넓혀지면서 그 부분에 띠가 생긴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죠? 원래는 상업지역이 블럭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띠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띠만 이렇게 있어. 요거 가지고는 도무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정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번에 요거를 정비하는 방법이 뭐냐면 블럭으로 상업지역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좋은 방식입니다. 원래는 블럭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 이해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뒤에 땅 주인들한테 상업지역으로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형이 이제 생긴 거죠. 잘못된 도시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정비하는 입장이 생겨서 그 부분에 의해서 역세권 활성화에 포함이 됩니다. 요건 안 되죠. 노선형 사업이 있는데 뒤만 할게요. 요거는 안 됩니다. 네. 앞에 노선형 사업을 정비하는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노선형 사업이 있어, 앞에 있죠? 원효로 3가 일대는 다 붉은 띠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게 얇으니 정비하자. 블럭 뒤까지. 블럭이라는 게 4m 도로를 넘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마냥 뒤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4m 도로를 넘을 수 없다. 그 전제하에 심의에서 어디까지 갈 거냐를 결정을 합니다. 이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원효로 3가죠? 제가 원효로 3가 통합 추진위 준비위원장입니다. 저는 통합입니다. 네, 지금도 통합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통합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통합을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네 블럭으로 진행되겠죠? 원효로 있죠. 길이 중앙에 있죠? 중앙에. 이걸 중심으로 1구역. 이걸 중심으로 2구역입니다. 2구역이죠? 저희가 2구역에 2가 있고 위가 있는데 파란색과 녹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구역은 여기. 파란색은 신속통합으로 가야 되고 밑에 녹색 부분은 역세권 활성화로 간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서 전체적인 조감도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3년 전부터 여기를 떠들었어요. 통합해야 된다. 통합개발로 가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떤 방식이냐? 블럭이 어차피 이 땅은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도시 설계적으로도 그 요즘 지정학적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도시가 어떻게 발전하고 역사가 어떻고 이게 다 지정학적인 문제입니다. 예. 이 원효로 상가가 핫플레이스입니다. 사실은 도시기획적으로 되게 중요한 땅입니다. 왜 그렇죠? 왜 중요하죠? 이거 발표했잖아요. 서울시가. 정비창, 국제무지구가 나올 구멍은 이 앞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기죠? 여기 어디죠? 나오면? 그 체육관 있죠? 나오자마자 그 체육관이 있어요. 체육관이 철거됩니다. 그 앞으로 정문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땅. 네? 여러분들 땅이 있잖아요. 여기. 나올 구멍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국제무지구가 입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말도 안 돼요. 이 어마어마한 이게 지금 이 밀도가 나와야 되는 구멍이 요거 하나입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를 뚫자니 이게 다 반대하잖아요. 원래 여기를 뚫어야 돼요. 근데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도 나갈 방법이 없죠. 여기 다 한강로 개발이 돼가지고 나갈 방법이 없어. 나갈 구멍이라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예산이 뭐 한 700억 정도 들여가지고 정비한다 그러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플랜이 있는 거예요. 네. 요 안에 지금 저희 여기 원효상가 2구역에 3-2구역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요 위치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성심여고도 같이 포함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이 여기는 7층 테라스 아파트고요. 18층 정도고 여기가 이제 주상복합 개념이죠. 그래서 아파트 판매시설, 업무시설, 호텔, 의류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큰 그림이 필요하고 이 도로는 죄송하지만 확장이 필요합니다.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여기 계속 이슈가 있죠. 아니 오피스텔은 어떻게 해요? 그걸 왜 넣어요? 빼요? 뭐 이런 거 있죠. 사실은 다 철거해야 됩니다. 넓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일로 나오거든요. 여기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지금 난리를 쳐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적으로 여기가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이 필요하죠. 제가 아자부다이 힐즈를 얘기했죠. 일본에 있습니다. 아자부다이 힐즈가 작년 3월에 오픈했습니다. 제가 아자부다이 힐즈도 올렸어요. 저 유튜브 영상 보시면 있습니다. 괜찮은 잘된 개발 방식입니다. 아주 잘했어요.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올렸더니 갑자기 6개월 지나서 오세훈 시장이 또 떠들더라고요. 아자부다이 힐즈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요거는 17,000평이에요. 17,000평을 개발을 한 겁니다. 아자부다이 힐즈죠? 이게 힐즈였어요, 옛날에. 옛날에 이런 힐즈가 이런 힐즈로 바뀐 겁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요 17,000평의 그 미니 신도시를 만든 겁니다. 당연히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그래서 미니 신도시를 만들어서 10미니 프로젝트예요. 10미니. 10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병원, 문화시설, 극장, 사무실, 아파트. 이게 10미니 프로젝트입니다. 성공했죠? 네. 저는 여기가 아자부다이 힐즈랑 똑같다고 봅니다. 제 목표입니다. 네. 이 땅은 2만 평입니다. 일본의 아자부다이 힐즈보다 커요. 2만 평이에요. 요 할머니, 요거 있죠. 30평 땅 가지고 계신 할머니랑 등가교환자 합니다. 등가교환자는 게 뭐냐면, 바꾸는 거예요. 할머니, 요거 30평 땅 있잖아요. 요거 할머니가 동의해 주시면, 여기 아파트 40평 드릴게요. 요게 등가교환제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환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할머니가 요거 하나 받았어요. 40평. 작년 3월 오픈했습니다. 요거 얼마일까요? 아시는 분? 얼마일까요? 아시는 분? 되게 유명한 건데? 얼마인지 모르세요? 400억이 넘었어요. 네. 요 펜트하우스는 얼마일까요? 1,800억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위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치에 뭘 짓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런 그림 보여주면서 제가, 네. 제가 도봉구도 건축심의위원 한 5년 했거든요. 도봉구에 하자 그러면 이거 되지도 않습니다. 혹시 여기 도봉구 주민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도봉구에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 땅에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위치와. 아주 중요한 사이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지의 문제라니까. 의지만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위치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블럭, 요 블럭을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도 들어와야겠죠. 여기도 들어와야겠고 여기도 전체적인 큰 블럭은 있는 겁니다. 근데 각자 동의를 거둬서 서울시로 올라가서 큰 그림의 마스 플랜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나는 내 것만 볼게. 뭐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아니 뭐 이영수 형이 전체 그림을 그리자는 건 모르겠구나. 여기만 하면 돼. 그래서 상관없어요. 저는 큰 그림을 보는 거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노선형 사업으로 개발을 하자는 거죠. 서울시가 그 추가로 발표한 게 호텔, 미술관은 공짜입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100%. 그런데 우리가 땅이 2,400평이잖아요. 그 2,400평이란 용적률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판단하면 되죠? 호텔이 되겠어? 그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그냥 서울시가 주는 거라고요. 야, 제발 좀 호텔 좀 거기다 넣어줘. 용적률 그냥 줄게. 기브앤테이크가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야, 거기 아주 중요한 땅이네. 여기. 그래도 정비창 정문인데, 그 미술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미술관? 박물관? 그냥 줄게. 뺏는 게 아니야. 용적률 그냥 주는 겁니다. 그 200%는 그냥 받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 호텔이, 이게 제가 기획한 여기 호텔입니다. 수평적인 호텔이죠. 수평적인 2층 호텔이죠. 이렇게. 왜냐면 공원이 필요하니까. 네. 호텔이죠? 그거 되겠어? 분양이 되겠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워낙 위치가 좋기 때문에 된다고 보는 거죠. 바운더리는 우선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이거는 계속 변할 겁니다. 이 바운더리는 뭐 이슈가 있죠. 야, 너무 깊은 거 아니야? 여기서 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예. 어디까지 갈 거냐. 근데 그거는 여기를 잘라요? 그럼 앞에만 하죠? 그렇다고 뒤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용적률이 틀려요. 용적률 상향이라는 게 틀린 거죠. 역세권 활성화에 포함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이 1000%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000%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400%냐. 그거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서울시에 물어봤더니 뭐 뒤까지 안 된대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용적률 상향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역세권 활성화 용적률 1000%입니다. 노선형 상업은? 그럼 노선형 상업의 1000%를 어디까지 줄 거냐의 문제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타업이 여기까지죠. 여기 뛰겠죠. 여기 요 정도 뛰겠죠. 그러면 뒤는 용적률이 400%냐. 준주거로는 갈 수 있어요. 그런 조율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350세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보시면 전용 면적 25평짜리가 눈이 잘 안 보여. 노안이어가지고 눈이 93세대. 그 다음에 전용 면적 18평짜리가 248세대 정도에서 사업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큰 그림에 저희 이제 이 큰 그림에 이거를 완성하기 위한 저희의 갈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옆에 또 다 그 3가의 1구역, 원효로 3가 1구역의 1, 2, 요 네 블럭이 다 같이 서울시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그림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옛날부터 저는 어쨌든 추진위원 준비위원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설득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의지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질문 받을게요. 궁금하신 점. 질문 받을게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딴 얘기 하셔도 되고, 마이크. 예.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네. 통합 개발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네. 지금 이쪽 원효를 선거에는 노선형 상업지역으로 지금 개발을 할 예정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돼도 근데 통합이 가능한지 제가 그쪽에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통합을 위해서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야 통합시다는 아니고요. 각자의 개발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뒤에는 신속통합이잖아요. 신속통합으로 두 블럭이 올라가고 앞에는 역사공원상으로 세 블럭이 있거든요. 그게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저희 요 3-2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가. 올립시다. 다 같이 여러분들은 나는 어디에요?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큰 그림은 어쨌든 통합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도시는 그렇게 발전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아주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갈 길을 가서 각자 동의서를 받아서 올려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통합해 주세요. 그러면 안 해줍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추가로 하나 더 궁금한 게 네, 말씀하세요. 네. 예전에 올리셨던 그 유튜브에서 네. 추가되는 플랫폼 얘기 한번 해주셨잖아요. 추가되는 플랫폼 쪽으로 전철력. 전철력이요? 네. 아.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해요. 네, 전철력이요? 네. 제가 고향이 설해마을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발전을 봤거든요. 고속터미널이 생기고 저희 마을에서 2파로 갈려요. 떠나자. 고속터미널은 도시 기능은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속터미널에 뭐가 있었죠? 안 좋은 게 많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교통도 그렇고, 면지도 그렇고, 공해도 있거든요. 소음도 있고, 사실은 혐오시설이에요. 근데 서울 강북에 고속터미널이 6개 있었어요. 그거를 강남의 한 곳으로 모으는 거야. 그럼 어떨까요? 야, 큰일 났다. 전국에 거지들이 다 온댄다. 맞잖아요. 고속터미널이라는 거는 거지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강북에 있는 혐오시설을 강남에, 반포에 고속터미널을 간다고 발표를 합니다. 동네 주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절반으로 패가 갈려요. 반은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났다. 떠나자. 팔고 떠나야 된다. 전국에 거지들이 다 온댄다. 마지막 반은 어떨까요? 대박이다. 전국에 거지가 다 온댄다. 그거잖아요. 잘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국제업무지구죠. 전 세계의 거지들이 다 온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대박이 아니고요. 교통 대란입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이거 가지고 이거 망합니다, 이거. 나오지도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고속터미널이 생기면서 뭘 했죠? 고속터미널에다가 갑자기 지하철을 막 뚫기 시작했어요. 막 꽂아. 3개가 연결됐죠. 여기 어떻게 될까요? 국제업무지구가 성공하려면 여의도와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국제업무지구는 어디에 붙어야 되죠? 여의도와 붙어야 돼요. 그 얘기도 나오죠. 여의도와 어떻게 연결하죠? 원효대교로 연결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원효대교로 연결해가지고 국제업무지구와 여의도를 연결을 해요? 뭐가 필요하죠? 지하철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지하철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한강로로 간대. 일로 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도시는 그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아도요, 도시는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도시는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요. 제가 고속터미널을 봤어요. 그만 꽂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반대한다고. 복잡해지는 거.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전국의 거지들이 다 올라오는데 계속 이걸 꽂아야죠. 전 세계의 거지들이 다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영상에 올린 게 있죠. 원효로 이 일대는 내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가 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국가가 알아서 잘할 겁니다.
워낙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확정된 거 아닙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네. 아, 예. 여러 개의 구역들이 네. 속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 빨리 가도 되고 늦게 가도 되고 하는 거예요? 각자 열심히 빨리 해야죠. 예. 나는 천천히 할래 상황이 아닙니다. 예. 각자 열심히 빨리, 왜냐하면 국제업무제가 벌써 스타트 했잖아요. 뭘 5월에 뭐 분양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는 비욘드 조닝을 해달라고 저는 요구를 할 겁니다. 비욘드 조닝 아시죠? 여의도가 비욘드 조닝 됐잖아요. 법을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이트가 중요하면 비욘드 조닝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시장의 의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비창 건너편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뭐 올리지도 않는데 오성시장에 발표할까요? 비욘드 조닝 하겠다고? 불가능한 겁니다. 네. 개별마다 네. 그 주민의 열망이나 동률이나 이런 것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속도가 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하다고요. 제가 원효로 상가 1구역 저기 2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사업 설명회를 좀 계속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의지다. 근데 소장님 모를 거예요. 복잡해요. 저는 제 것만 보면 안 될까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예, 큰 그림은 제가 그릴 테니까. 예. 네? 한 번에 올리는 건 아니고요. 각자 올리는 거죠. 네. 할 수 없죠. 뭐 예를 들어서 2-1구역이 나 안 해. 뭐 주민들이 동의도 안 해.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뭐 제가 무슨 뭐 깡패도 아니고 제가 뭐 설득해서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예. 왜 우리는 7층이에요? 왜 우리는 7층이에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진짜. 아니, 좀 장난하냐? 네가 뭔데 너 여기는 7층 하고 여기는 뭐 40층 하고. 근데 여기는 7층밖에 안 됩니다. 도시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 7층이 나쁜 게 아닙니다. 럭셔리 테라스 주거 단지로 가면 됩니다. 저기 나인블럭 저기 한남 그거 얼마죠? 한남동 거기 연예인 많이 사는 거 그거 뭐 높습니까?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가치잖아요. 예. 그러면 난 쾌적한 게 좋아. 여기 학교 앞 바로 앞이네. 학교 앞이 어떻게 되죠? 운동장이네. 여기 공원이네. 이거 테라스 좋잖아요. 예. 그럼 뭐 200억 아닙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가능한 비즈니스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 동네 분들을 좀 설득하고 있죠. 빨리 하자. 7층도 좋다. 1:1 재건축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용적률 상향이 안 되니까. 근데 뭐 분담금을 내더라도 좋은 집을 받는 게 맞겠죠. 그리고 비싸게 팔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남들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내 것만 걱정합니다. 여기는 어디 동의가 어떻게 됐어? 어떻게 한대? 뭐 협의가 된대? 뭐 여기 두 개로 나눠놨는데 통합하기를 바래요. 근데 어쨌든 3,000평 이내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역사강 활성화 사업이. 그래서 이게 지금 2블럭이 됐습니다. 이게 2블럭이. 요것도 올릴 겁니다. 어떤 분이 왜 우리는 안 해요? 그러고 연락이 오셨어요? 이거 합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여기도 뭐 잘린다 그러더라고요. 요 따로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따로 가든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힐즈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은 겁니다. 이거를 이런 거죠. 나는 무슨 램이 아니야. 힐스테이트야. 그런 거 아닙니다. 완전히 개념을 초월한 거죠. 아자부다이 힐즈잖아요. 우리도 이름을 붙여야 돼요. 무슨 힐즈.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뭐라 그래야 되지? 힐즈.
갑자기 이름 생각나요? 국제업무지구 힐즈. 뭐 이런 거. 어디 사세요? 아, 저 국제업무지구 힐즈에 사는데? 거기 어떻게 살아요? 부자시군요. 아자부다이가 이렇게 됐어요. 저 아자부다이 힐즈 살아요? 그러면 게임이 끝납니다. 최고의 부자만 삽니다. 예. 그러니까 강남이 아닌 거예요, 이제. 강남도 어디냐는 거죠. 용산에 어디냐는 거죠.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한남 누탄이 더 낫지 않을까요? 다릅니다. 한남 누탄은 젊은 친구들이 안 갑니다. 예. 여기는 누가 오죠? 누가 오죠? 전 세계 거지들이 옵니다. 전 세계 거지들이 젊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 블럭은 당연히 젊은 친구들의 주거지와 업무시설과 판매시설과 시설이 되겠죠. 난 조용한 데 살고 싶어. 그러면 한남 뉴타운으로 가세요. 여기는 조용하게 살 동네가 절대 아닙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아이고, 내 마이크를 또. 예. 조감도가 네. 예시인 거죠? 예시예요? 아니면 짓게 되면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렇게 지려고 제가 목숨 걸고 해야죠. 싸워야죠. 서울시와. 사실은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협의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슈가 있습니다. 666 상향에 대해서 나는 공영주차장 할 거예요. 뭐 이런 거잖아요. 서울시 입장에서 안 돼. 그 1층 상가 다 줘. 이럴 수도 있어요. 1층 상가를 아예 청년 상가로 다 줄 거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뭘 기부 체납하냐의 문제잖아요. 666 상향에 대해서. 아니면 거기 우리는 지하에 수영장 넣을 거예요. 이런 거 우리도 쓰니까 좋잖아요. 근데 우리의 바람이죠. 근데 용산구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안 돼. 그거 말고, 모르죠. 어떤 거 시설을 넣어라. 그럼 우리 그게 계속 협의의 문제죠. 그러면 네. 건물을 네. 땅이 네. 저기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베이 같은 네. 그런 건물을 그런 상징적인 건물을 짓기에는 땅이 작죠? 땅이요? 안 작은데. 이 정도면 훌륭한데? 네. 아닌가요? 2,400평 큰데? 네. 용산 땅값이 얼만데요? 큽니다. 근데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2만 평이 하나의 이름으로 정비되는 게 크죠, 사실. 이 안에 이 블록들이 있는 거죠. 24,000평, 2,400평 안 작아요. 용적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연면적이 틀리거든요, 사실은. 네. 또 질문. 국제업무단지는 네, 국제업무단지. 대세인 거죠? 혹시 국제업무지구를 막을 방법은 없죠. 다시 또 예전처럼 또 안 됩니다. 그쵸. 예전에는 취소됐죠.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왜 취소됐죠? 예전에. 국제업무지구 한번 엎어졌죠? 왜 엎어졌죠? 삼성이 했잖아요. 민간이 했어요. 틀립니다. 옛날에 업무지구는 민간이 했고 지금은 국가가 진행을. 다릅니다. 예. 주인이 틀려요. 그때는 삼성.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예. 국가에서도 할 수 있다. 국가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게 있어요. 홍콩도 무너졌고요. 도쿄도 무너졌고요. 결국은 이제 한국이거든요. 한국에 이제 국제 그 지역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싱가포르냐, 홍콩이냐, 도쿄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원래는 이제 한국으로 대두됐던 거잖아요. 그거에 맞게 야 서울도 국제업무지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의도와 묶어서 거대한 플랜을 지금 짠 거잖아요. 그 플랜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제 개념은 모르겠고요, 제가 어쨌든 도시는 늦춰질 수는 있죠.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도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명체라고. 살아 숨 쉬는 거거든요. 모르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IMF가 터졌어. 그러면 이 사업을 중단될 수도 있겠죠. 국가라고 그래도. 네. 제가 그것까지는 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신속통합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좀 다릅니다. 신속통합은 서울시가 도시 설계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냥 테두리만 그래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쵸? 근데 역세권 활성화는 도시 설계해서 접수해야 돼요. 해서 접수하고 협의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용적률 상향이 될 거냐, 어디까지, 그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2,400명 다 1000% 주세요. 저희 목표는 그러고 싶죠. 근데 서울시 입장에는 그 보편 타당한 그 심의 제도를 받아요. 그래서 그게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안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애매하죠. 아니 모르겠고요. 그러면 도면을 다 도시 설계를 해서 접수하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신속통합이 사업이 쉬워요. 왜 그러냐면 그냥 테두리만 정해서 구청에 접수하면 알아서 서울시가 도면을 그려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주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업은 갑니다. 그렇죠? 근데 역세권 활성화는 주체가 누구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려서 제출하셔야 돼요. 근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왜 어렵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면을 그려?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나서서 막 그리는 거야, 막 제가. 네, 막 그려가지고 이제 서울시에 접수해야 되는 거죠. 야, 우리 주민들이 동의했어, 내 그림에. 검토해줘. 이게 도시에 너무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상업적으로 갖다가 어디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건 협의의 문제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부 체납을 할 거냐? 그러면 청년 상가 1층을 달라 그럴 거냐? 그 협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까? 지금 2-3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 같은데 네.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그 완료되는 시점과 희망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시점? 결국은 동의의 문제겠죠. 동의 50%가 넘어야지 어쨌든 구역 지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 동의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결국은 조합까지 가려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 동의 안 해주면 어차피 못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동의 안 하는데. 예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가 여기 오늘 오신 거 동의서 제출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네, 내가 계속 여러분들의 의지. 동의가 되냐의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시면 막 20년도 걸릴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거 되겠어? 동의가 넘었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50% 동의 넘으면 구역 설계 해가지고 1년 안에는 되겠죠. 네. 조합 설립이 중요한 거잖아요. 조합 설립이 돼야지 그나마 어떤 이주 정책도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조합 설립이 되냐의 문제잖아요. 네. 구역 지정 접수 추진이 단계잖아요. 구역 지정 접수했어. 근데 동의율이 3분의 동의를 못 맞췄어. 그러면 결국은 조합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동의서가 뒀는데 90%가 넘었어. 어떻게 한대요? 아니, 안 그렇습니까? 동의가 90%가 넘었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질문. 네. 네? 뭐라고요? 조합원이요? 조합원이 어떻게? 조합원이요? 여기가 지금 218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아파트가 350세대니까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네.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재개발의 요소, 조합원이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용적률이 높아야겠다. 두 가지. 두 가지가 만족을 하더라고요. 네. 네. 라인 그린 거 보니까 네. 월드 메르디안하고 그 네. 옆에 네. 소미 글로벌 파크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옆에 오피스텔 있는데 그거는 제에 대해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에요. 당연히 서울시에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왜몇 땡이에요? 거기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 사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들어오면 딱 1대1입니다. 근데 만약에 넣으면 네. 사람들 집 대지가 네. 1평, 2평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를 걱정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감정평가라는 거거든요.
토지 감정, 건물가 감정, 그리고 내 거, 뭐 빌라시면 그것도 토지 감정, 감정을 하잖아요. 감정가에 의해서 이제 조합원 자격으로 그 뭐 분담금 나오는 거잖아요. 네. 작으면 현금 청산 아니 근데 용적률이 높아서 그럴 사항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상가도 있고 뭐 업무 시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건이 많거든요. 예. 어차피 남는데 뭘 자꾸 청산을 시키려고 그러세요. 예? 그냥 다 줘요 그냥. 괜찮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적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다 줘야 됩니다. 여기 지금 저 3080 제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저기 어디죠? 용문동 3080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죠? 현금 청산자가 너무 많아요. 사업 절대로 못 갑니다. 저는 LH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LH도 방법이 없어요. 현금 청산자를 다 주고 싶어도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 용문시장 3080은 50년이 걸려도 안 됩니다. 그렇게 팽팽하게 이런 거 너를 죽여야 내가 돼. 너 현금 청산 시켜야 돼. 그런 장소 재개발 방식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용적률이 중요한 거예요. 용적률에서 어느 정도 해서 상가, 사무실 많잖아요. 우선순위 있겠죠. 내가 감정가가 높으면 아파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은 땅을 늘려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아니면 한 평이면 상가 가져가면 되잖아요. 현금 청산자는 없습니다. 네. 또 질문. 네. 만약에 노선형이 실패 만약에 하잖아요. 네. 노선형이 아니 동의율이 높은데 실패할 수 있을까요? 뭐 어쨌든 네. 잘 되면 좋은데 네. 안 되면 네. 없습니다. 저는 노선형 상업입니다. 네. 여러분들 의지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질문 있습니까? 단독 비중이 얼마나 돼요? 네? 단독주택 비중이 얼마나 돼요? 별로 없는데요. 그러면 동의를 문제 없는 거 아닐까요? 단독이 없으면. 사실은 오늘 50%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인데? 네, 50% 오늘 50%. 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혹시 노선형보다 뒤쪽에 신속 먼저 되면은 노선형 그분 갈 길을 가야 되고 우리도 열심히 가야죠. 네. 구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 없는데요? 없는데? 아까 제가 파란색, 녹색 겹치는 부분 없습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까? 동의율이 충족됐을 때 동의율이 네 한강로처럼 네. 특별법 같은 거를 저희 쪽으로 제안할 수가 있는 가능합니다. 해주세요. 네, 결국은 동의서 문제예요. 특별계획으로 갈 것 같아요. 그 비용도 좋은 일이거든요. 특별계획으로 묶어서 전체 그림을 가는 게 서울시도 입장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거예요. 의지의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동의도 안 하는데 시장에 내가 이렇게 해줄게요. 되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한번 뒤었죠? 이천동에서 뒤었잖아요. 안 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미리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면 그럴 줄 알았다. 특별계획으로 가겠죠. 동의가 이루어져야 네. 그다음 계획들이 나오고 그렇죠. 뭐라도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의지. 사람들이 기존 사람들의 이주 계획이라든지 향후에 동의가 이루어진 후에 저기를 어떻게 할지 서울시와의 회의 협상을 하더라도 네. 어쨌든 동의가 이루어져야 모든 건 후에 당연하죠. 우리가 재개발을 원합니다. 동의율이 90% 넘었다. 그게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결국은. 근데 제가 백날 떠들어도 동의율 20%밖에 안 된 거 가지고 서울시 가면 뭐 하겠습니까? 서울시가 발로 차겠죠. 죄송한데 나가세요, 좀. 귀찮게 하지 말고. 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근린시설이요? 근린시설 한 평. 네.
아파트를 기대하고 샀다고요? 네. 아파트를 받을 건지 상가를 받을 건지는 사실은 정답은 없죠. 세대수가 용적률 문제잖아요. 우리가 용적률을 진짜 최소 800 몇 프로를 받을까에 따라서 아파트 세대수가 나오잖아요. 아파트 세대수가 나와요. 그 아파트 세대수가 예를 들어서 주민은 400명이야. 근데 아파트는 300세대야. 그럼 100명은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100명이 못 가져가는 걸 뭘로 정할 거냐의 문제는 그 기로에는 있겠죠. 근데 결국은 감정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얼마가 내 가치가 높을 거냐. 뭐 한 평이요? 한 평이 아무래도 가치가 좀 낮겠죠. 그거에 대한 이슈는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법으로는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있어요. 줄 게 없는데 뭐 어떻게 해요?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상한 제한이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이 예를 들어서 800이다. 그러면 400%만 아파트를 하게 돼 있어요. 법에는 없는데 가이드라인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애매하잖아요. 아니 무슨 왜 아파트를 용적률 800%에서 왜 400%만 아파트를 하냐. 나머지 400%는 왜 업무시설을 하라 그러냐. 근데 사실은 역세권 활성화는 업무시설을 자꾸 권장사항이거든요. 네. 그 부분이 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은 제가 350세대가 아니라 700세대가 될 수도 있죠. 그건 기브 앤 테이크인 거죠. 아무리 우리가, 그래서 저는 원효로 상가는 아주 중요한 땅이거든요. 그걸 깨려면 이제 특혜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워낙 중요한 땅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에 그 사실은 뭐 한 10m가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 입구가 지금 확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뭐 줄 건데? 야, 그럼 우리는 800% 그냥 다 아파트 짓고 싶어. 그 딜도 가능한 거죠. 서울시가 얼만큼 그 길이 중요하냐. 그걸 딜인 겁니다. 10m? 20m 줄게, 20m. 그냥 확 넓혀. 그 대신 우리 용적률 줘. 1000% 다 아파트를 줘. 그럼 700세대가 되는 거죠. 뭐죠? 의지의 문제인 거죠. 전쟁입니다, 이제. 서울시와. 또, 근데 워낙 중요한 땅이에요. 딜이 돼요. 서울시랑. 서울시도 지금 고민인 거죠. 저 오피스텔 날려야 되는데, 저거 길을 좀 넓혀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 라인이 좀 사실 날아가야 됩니다, 쫙. 네. 용문시장 있잖아요, 용문시장. 그 앞에 오피스텔 있죠? 그 라인이 한 켜가 싹 날아가야 돼요. 네?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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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중에 이게 사업이 갈 때 동의를 받고 될 때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피스텔을 가지시면 뭐 아파트를 못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그런 주민들 간에 협의가 안 되면 이게 결국은 잘 보세요. 조합이 결성이 되죠. 조합이 결성되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다 한 표입니다. 이게 정치랑 똑같아요. 제가 재개발 여러분들은 하는 게 아니고요. 재개발 다른 데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오피스텔을 갖고 있든 빌라를 갖고 있든 어차피 한 표예요. 그쵸? 뭐 엄밀히 나누면 우리가 나누기도 해요. 상가 조합원은 상가 조합원이라 그래요. 빌라 조합원은 아파트 조합원이라 그래요. 왜 이름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편을 갈라요. 그쵸? 잘 보세요. 좋아, 갈랐어. 근데 누가 표가 많죠? 그 이슈가 있습니다. 빌라 표가 많아. 빌라가 원하는 설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라는 게, 설계를 그리잖아요. 아파트를 몇 세대 할 거야, 뭐 상가를 몇 세대 할 거야. 서울시의 협의 문제보다도 우리 협의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왜? 여러분들 이해관계가 있잖아, 지금. 예? 야, 아파트 좀만 줘, 100세대만 줘. 나는 그 안에 들어오니까. 그 럭셔리로 해, 100평으로 줘. 야, 18평 짓지 마. 이럴 수 있죠. 그쵸? 근데 어떤 분은
난 한 평이야. 오씨, 나 아파트 받아야 되는데? 그럼 그분은 뭘 주장할 거야? 야, 왜 15평 아파트는 안 해? 작은 평 좀 넣어주세요. 안 그럴까요? 안 봐도 뻔합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그걸 어떻게 결정하죠? 내가 봤을 때 저는 설계자 입장에서 양쪽 소리를 다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작은 평도 들어가겠죠. 지금은 제가 뭐 18평하고 33평, 25평 전용 면적 얘기합니다. 18평하고 25평밖에 없지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씨, 나도 아파트 갖고 싶어요. 14평, 15평짜리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예. 왜냐면 어차피 용적률이니까. 세대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용적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2,400평이잖아요. 2,400평에 4배죠. 연면적 10,000평을 어떤 아파트를 질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설계 들어가면 앙케이트 조사합니다. 나는 몇 평형 아파트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받고 안 봐도 뻔해. 다 33평 씁니다. 그럼 10,000평의 연면적 가지고 33평을 400세대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안을 설계하는 올립니다. 그 조합총회 때 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송하지만 33평으로 400세대 안 나옵니다. 서울시랑 협의했는데 요렇게 해서 평수는 뭐 예를 들어서 25평, 8평, 12평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00세대는 만들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의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그거를 네.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부분이 일단 동의율이 나오고 조합원들이 결정할 일이지 제가 뭐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빌라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의 생각이 서로 틀린데 그게 총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접전선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작은 평의 아파트가 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의지의 문제.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취지가 현금 청산자는 없다.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최대한 받을게 저는 설계할 거고 서울시랑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데모도 해야 되고 서울 가서 시장 나와 막 이러고도 하고 막 400%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400%만 아파트를 지나는 기준이 없어 법에. 근데 심의에서 그렇게 자릅니다 자꾸. 네. 그럼 가서 엎어야지 뭐. 심의원 명단 제가 발표할 겁니다. 가서 엎어야지 뭐. 교수님 학교 가서 데모하는 거죠. 그 교수 나와 막 재심의 받아서 통과시켜야죠. 네. 어쨌든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만큼 이제 의지의 문제죠. 그리고 그만큼 여기가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서울시와 협상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원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입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지하로 저기 한강으로 나간다는 거 있었거든요. 그거 없어졌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예산이 장난 아닙니다. 그 지하로 막 터널 만들어가지고 돈이 얼만데요. 그러니까 지상으로 자꾸 풀더라고요. 지금 나온 게. 2 입구가 있습니다. 다 지상으로 풀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더라고요. 그거를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한 700억 들더라고요. 기존의 도로를 이용해도 700억이 좀 들어요, 지금. 근데 그걸 지하로 뚫어요? 어쨌든 조감도 좋았어요. 처음에 지금 발표했던 거 있잖아요. 지하로 막 연결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무슨 뭐 공항버스가 막 지하로 막 뚫리고 막 그랬잖아요. 못합니다. 그거 다 없어졌더라고요. 네. 예산 문제가 있겠죠. 모르죠. 갑자기 서울시가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야, 국정을 뭐 분양을 5월 달에 하잖아요. 막 애플이 연락 오고 막 테슬라가 막 땅 달라고 연락 와. 그러면 해야죠. 응? 근데 분위기가 좀 요즘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약간 보고 좀 실망했습니다. 도로가 입구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원로 상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된 건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또 지금 어우 1시간 넘어가네. 네. 네. 네.
어차피 재개발되면 다 없어지는 건데요. 그 기부채내 한 만큼 용적을 또 줘요. 땅을 뺏긴 만큼 용적률을 또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 용적률이 800%가 아니라 1500%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00평의 용적률이 800%야. 그쵸? 근데 땅이 예를 들어서 1000평이 날아갔어. 그럼 1600%입니다. 그럼 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니 그 땅 주인을 빼버리면 그럼 사업을 어떻게 해요? 동의가 안 되는데. 무조건 포함돼서 당연한 겁니다. 포함이 됩니다. 네. 조합원이 되죠? 네. 뭐가 아니라고요? 네. 인터넷에서 본 거에 의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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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확장에 의해서 도로가 확장되면 그 부분만 빼고 재개발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인터넷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상업지요. 니네들 다 날아갈 거니까 니네들 어차피 없어지니까 우리 D만 하겠다. 그런 재개발 방식은 없어요. 네. 없는데? 네, 네. 어차피 조합원인데? 네, 조합원이죠. 네. 내 땅이 사라졌다 그래가지고 조합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어차피 우리가 저 개발을 할 때 기부채납 공원도 있잖아요. 공원을 기부채납하잖아요. 그 공원 자리가 내 땅이야. 그 사람이 그 조합원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에 그런 거 없는데. 인터넷에서 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모르겠어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또 질문. 도로 확장은 확정인가요? 도로 확장을 할 수가 없죠. 서울시 입장에서 지금. 아닌가요? 서울시가 거기에 날리겠다고 어떻게 발표해요? 재개발 우리가 신청이 들어가면 그 협의가 당연히 들어옵니다. 확정적으로 도로 확장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100%. 그러면 그 옆에 오피스 세 개가 다 같이 다 날아가야지 맞는 건데 어떻게 봐?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걸 넣으라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제가 여태까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사업성을 준다고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결사 반대하면 서울시도 원하는 걸 못 갔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 그래서 아까 여기 어디 가셨죠? 특기 얘기도 나오는 게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는데 왜 서울시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부앤테크가 우리가 유리한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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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처음부터 노선형 사업이 나왔던 거 제가 말씀드렸죠. 왜 노선형이 나왔냐고. 그때도 도로를 확장하면서 거기 상업적이 없었어요. 상업적으로 인센티브를 준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아요. 그걸 갖다가 야 도로 높일 거니까 수용해.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번 했잖아요. 그 수용한 거예요. 앞에 그 도로가 옛날에 좁았어요. 그러면서 상업지역으로 풀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길 건너도 상업지역이야 다. 그때 확장하면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준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도시를 발전을 시키지 야 LH처럼 여기 수용해. 그런 건 없습니다. 협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협의가. 뭘 줄 거예요? 좋아요. 네가 원하는 거 내 땅 날라가. 뭐 줄 거예요? 그럼 나 네 땅 상업적으로 바꿔줄게. 그 협의를 한다고요. 네. 지금 오피스텔 세 동이 몇 세대나 돼요? 다 해서 세 동이요? 다 해서 한 250이요? 250. 네, 그건 네. 한두 군데 값이에요? 제가 그 숫자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제가 외우질 못해가지고.
현재 단독이 18개, 공동주택이 97개, 오피스텔이 103개네요. 대략적으로 그 하나 더니까 오피스텔이 223개. 네, 네, 다 해서 220, 이거 올렸는데 저희가 오피스까지 223세대고요. 거기서 단독이 18, 공동주택이 97개, 오피스텔이 103개, 기타가 5개 올렸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어디 올렸죠? 또 질문 있습니까? 그만해야 되는데. 몇 시까지죠, 여기? 질문 없으면 이제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